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범석의 산불 들어갈 건데 희곡이죠, 희곡. 이 작품 조금 긴 희곡이어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는 있지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단촐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엮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에서 긴 거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촐한 이유, 6.25 전쟁 이야기죠. 뻔하잖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남한, 북한, 군으로 나뉘어져서 같은 동족인데요. 그러니 사실은 이념 이데올로기라고는 하지만 이념 이데올로기가 갈등이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 같은 민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회 현실, 그 현실이 우리에게, 개인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왜 6.25 전쟁하면 뻔한 것들이잖아. 그런 이제 비극성이 있어요로 끝나든가, 아니면 그런 비극성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혹은 극복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뻔한 내용이어서 이 작품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우리 사실은 대밭이라고 하는 소재가 주요된 소재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제가 보여주고요. 우리 지문에도 나와요. 그런데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이 소설이, 소설 이 곡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6.25 이때이고요. 6.25 때 이제 양씨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김노인이라는 할아버지가 시아버지로 있고, 여기 우리 교재 나오거든. 그리고 며느리인 양씨가 있는데, 양씨가 이제 아들이 공산군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죽다 보니까 그 며느리인 점례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며느리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점례 입장에서는 양씨가 시어머니인 거지. 왜 아들이라고, 양씨의 아들은 이 며느리인 점례 입장에서는 남편인 거고. 그래서 공산군에게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결국 아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여자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 최 씨는 동네 또 다른 사람인데,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위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월이라고 하는 아이가 최 씨 딸이고, 그 최 씨 딸의 남편, 그러니까 최 씨에게 의해서는 사위가 맞죠? 사위가 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이쪽 입장에서는 공산군이 싫고 이쪽 입장에서는 국군이 싫겠죠. 이데올로기가 뭐야 대체? 양씨나 최씨 같은 나이가 있는 이런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데올로기가 뭐가 중요한데? 무엇인데 대체?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념을 알아서가 아니라 싫어요. 자기 자식, 사위,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과부가 되고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데올로기의 이념을 가지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살짝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무슨 국군이, 공산군이 뭐 이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점례는 이제 요 4월은 최 씨에 있어서는 딸인데 둘 다 과부죠. 사실 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악내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이 동네가 거의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잖아.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죽거나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과부촌이라는 곳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가부촌이 형성돼서 이 또한 6.25 전쟁이 낳은 비극성이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젊은데 젊은 어떤 본능적인 욕구, 사랑을 하고 싶고, 남자하고 사랑하고 싶죠. 그게 뭐 사랑이 꼭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얘들아,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발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결국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 이 작품 얘기하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라서 이 부분을 무시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 주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주제를 밑에다 썼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빚는 비극과,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난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을 보여주고 싶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규복이 그 빨치산에서, 그러니까
공산군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막 도망쳐서 가는 와중에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면서 점례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례가 보고 규복을 이 대밭이라고 하는 자기네 이 점례네 집안의 대밭이거든. 거기다가 숨겨주고 먹을 것도 날라다 주고 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젊은이들이잖아. 아, 남자라고는 규복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랑 사랑을 하겠어.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찰나에 그러다가 우연히 사월이한테 이 장면은 목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월이가 이 부분 조금 웃은 부분이긴 한데 사월이가 협박을 하죠. 너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마을 사람들한테 잃는다. 너 여기다 남자 숨겨놓은 거 잃는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월이가 하라는 대로 사월이가 하라는 건 뭐냐면 본인도 규복과 사랑을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전쟁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와중에 사실은 이쪽 부분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시험에 출제하기에 좋은 부분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쨌든 사월이는 임신까지 합니다. 그런 찰나에 저 사병은 국군이야. 국군이 이제 내려와서 공비를 소탕하겠다. 공산군을 소탕하겠다는 생각에 혹시 이런 마을에 뭐 숨어 들어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찾으러 왔는데 우선 겉으로 보이긴 없지만 아니 알 수 없어. 저기 산에다가 산불을 놓는 거야. 불을 놔야 거기에 혹시라도 숨어 있다면 투투투투투 튀어나오겠죠. 보통 그렇잖아. 왜냐면 불에 타 죽고 싶지 않으면. 근데 그 산 아래쪽에 대밭이 넓게 있는데 산 불을 놔서 대밭까지 해서 대밭을 싹 불태워버려야 튀어나오거나 튀어나지 않더라도 왜 비행기 같은 걸 타고 위에서 쭉 관찰을 하면 사람이 숨어 있는 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대밭을 태워야 된다. 대밭을 태워야 된다는 건 공비를 소탕하기에 있어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 대밭이 사병에게 있어서는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방해의 존재다. 그래서 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얘를 대밭을 태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씨가 얘기하죠. 아니되옵니다. 그 밭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물림을 가져온 우리 아들이 그 밭 팔아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대물림의 공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 내려온 그런 공간을 왜 니네가 마음대로 태우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병들은 공적인 업무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태우려고 하고요. 그걸 태우려고 하니까 점례가 아주 긋고 말리죠. 왜? 거기 규복이 있잖아. 그러면 규복 죽는다는 소리인데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규복을 숨긴 여기에서는 점례 입장에서는 규복을 숨긴 공간 이를테면 비밀을 간직한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고 뭐고 점례한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막상 태우고 나니 우리 지문이에요. 태우고 나니까 거기가 이게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팔아서 대밭 대나무로 뭐도 만들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대밭을 갖고 놓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안악내 갑을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저거 팔으면 얼마 나오는데 어머 어떡하면 좋니? 다 팔았었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방해의 존재로서의 방해의 공간이라고 쓸게.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똑같은 대밭이지만 바라보는 입장차, 자신의 관점에서의 바라보는 공간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과 함께 결국 대밭은 태워지고 규복이 대밭 태워지니까 튀쳐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사살당해서 죽거든요. 죽고 나니까 점례는 허무하고 그 다음에 사월이는 그 모습을 알고 그 규복이 죽은 걸 사랑했거든요. 더구나 아기까지 임신했잖아. 그래서 양잿물을 먹고 자결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을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잖아. 뭐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잡을 수 있다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꼭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면서 뭐 나는 이 이론이 옳아 이 이념이 좋아라고 싸우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결론 비극성을 낳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불은 이따 중요한 부분 보여드릴 거예요. 불이죠. 불.
어떤 비극성을 낳게 만들어주는 그런 불입니다. 하지만 그게 참 예쁘게 탄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더욱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슬픈 현실, 비극적인 현실 속에 저쪽이 찬란한 해가 타여 있는 것이 더욱더 이 비극을 부각시켜 주거든요. 자,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제목이 산불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한번 지문을 중요한 부위, 사실은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위는 거의 다 체킹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부위 제가 체크하면서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자, 맨 앞부분이 이제 사병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 대밭을 태우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일 거야. 들어갈게.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훤히 보일 수 있어야만이 공비를 소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비를 소탕하고 싶어서 대밭을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져야 되는 공간 맞지요? 자, 여기 나 요거 좀 지우고 얘들아. 여기 좀 지워도 되겠니? 요거 다 썼지? 요 정도 줄거리 때문에 제가 써드린 거고요. 쓰셨으면 제가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공비들을 다 소탕을 하기 위해서 숨을 곳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태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 가로쳐 있을 거예요. 대밭을 태워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즉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래서 훤히 다 들여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군중들은 그 참뜻을 알았다는 듯 수긍을 합니다만 양씨가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거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대밭을 대대로 지켜내려온 즉 대물림한 공간 양씨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럼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세요. 옛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 집안 대대로 가문 그 가족의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보니까 양씨 또한 그러하죠. 자, EBS에서 같은 대밭이지만 양씨 입장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EBS에 써놨어요. 한 번만 읽고 가시면 됩니다. 양씨에게는 오랫동안 대물림되어 온 곳이라는 점에서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공간이죠. 맞습니다. 하니까 사병비가 닦아다는지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소. 자 가세.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하겠다는 뜻이야. 두 사람이 우편 대밭 쪽으로 가려고 하자 점례가 이제 길을 막고 서죠. 자, 두 사람이 대밭 쪽으로 가려고 해요. 사병인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EBS가 또 써놨어요. 자, 읽어봅니다. 사병을 포함한 군인들에게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불태워 없애줘야 하는 공간인 거예요. 했더니 점례가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두 팔 맞고. 다시 또 뭐야 했더니 제발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자, 점례 입장에서는 규복을 숨긴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숨겨준 선생님이 있는 곳이란 점에서 지켜야 할 비밀을 지닌 공간이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대밭만은 태우지 마세요 라고 해서 가로를 제가 쳐놨는데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거기에 대밭을 태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규복의 안전 때문이죠. 안전을 고려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하는 거 체킹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 식구를 살리려거든 대밭을 살려주세요. 여기에는 은근히 우리 식구 네 사람 규복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점례의 진실한 태도에 모두 절박감을 하지만 모두들 몰라요. 지금 규복이 숨어있다는 것도 모르고 점례가 숨긴 거라는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식구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병에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이죠. 이 당시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전쟁의 개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규리라든가 아니면 군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지만 이 당시는 더 심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삶보다도 군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이 더 중요시하게 여겨졌던 시대다. 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일 수 없어요. 즉 개인적인 삶보다는 자 우선 써드릴게요. 거기 가로에다 쓰세요. 개인적인 삶보다는 전체적인 이익과 거기 가로에다 써 이데올로기가 왜냐하면 지금 군으로서 공비를 소탕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개념 들어갈 수 있죠. 이데올로기가 더 중시되는 그런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 돼요 하고 이제 막 정말 이거는 정말 양씨보다도 저 절실하죠. 양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만 뭐 아깝다기보다 조상 거니까 안 되는 거지만 점례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는데. 자, 오른쪽 지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오른쪽 지문 이제 지문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59페이지 위쪽을 보면 안악내 셀레네하고 거기 왜 쌀레네하고 밑에 안악내 갑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우 정말 아까운 데밭이었는데 아유 이게 얼마 있으면 죽순이 한창일 텐데 아깝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EBS에서 얘기하는 거 봅니다. 이웃 안악 갑을에게는요 경제적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없어지는데 아깝다라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 맞죠. 항상 지문 속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우리는 선지 표현을 이해하는 겁니다. 맞아 라고 이해하는 거야. 자, 아래에 그래서 이제 불을 태웠고요. 하늘엔 불꽃이요 모란보다도 더 곱게,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모란보다도 더 곱게 물들었어요. 이게 고우면 고울수록 불이잖아. 이 불은요 규복을 죽일 거고요. 그래서 점례에게 아픔을 남길 거고요. 양씨한테도 속상한 일이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 분명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곱게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화려하게 더 나오면 나올수록 부정적인 현실을 더 부각시켜준다. 그래서 거기 곱게 더 물들어 간다에다가 써놓으시면 됩니다. 현실의 비극성을 심화시켜주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안 돼! 하고 뛰어.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 이러고 뛰어갔는데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 만약에 들었다면, 에이, 선생님? 이러고 했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우선 나오지 않아.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고 나서, 어디가 있냐면, 어느 부분이냐면,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면서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한 번쯤 나왔던 부분이고요.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희곡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냐면 소리만 나올 때요. 사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 효과음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특히나 희곡에서 이 부분을 문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희곡이 가지고 있는 제약적인 조건이거든요. 희곡이라고 하는 건 무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 무대에서 뭔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할 때 막 뭐 군인들이 막 달려나가고 실제로 대밭이 있어서 막 거기를 튀어 들어갔다가 사람이 나오고 이런 넓은 공간과 대밭이 실제로 있고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마을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대가 꽉 차. 그런 희곡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밑에는 써놨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죠. 그 제약 때문에 실제 그 장면을 보여주지 못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사 처리로만 한다. 그래서 저기가 써놨어요. 규복이 발각되는 모습을 효과음으로만 처리했다. 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리로만 처리를 할 때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 소리로만 나와. 하지만 그 소리 자체가 마치 여기 옆에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희곡의 특징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면서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갑자기 김노인이 나와. 김노인이 양씨의 저기 시아버지로 나오는 분인데 오늘은 귀가 신통하게도 잘 들리는구나. 무슨 사냥이냐? 멧돼지 고기에 소주는 제맛이다만 이러면서 지금 상황은 사람이 죽고 죽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 지금 막 소주 얘기하고 있고 맛있는 고기 얘기하고 있다는 건 상황과 맞지 않는 거죠. 상황과 맞지 않는 거기 써 있어 얘들아. 하지만 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러한 김노인의 대사 처리요. 이런 것들이 왜 좀 되게 심각한 일인데 심각하지 않은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런 대사 처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완전히 긴장감이 풀리거나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긴장감이 완화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긴장감이 완화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표현 보기로도 그렇고 잘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체크해서 긴장감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규복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서로를 묻지만 잘 모르죠. 사람들이 모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여기는 과부촌인데 말이야.
사월이가 임신한 걸 봤어. 어머라 어라 그렇다면 이러면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6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지 하다 잠깐만 이러면서 양 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서 최 씨에게로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냐면 최 씨의 딸 사월이가 임신한 걸 아니까. 그랬더니 그 아래 두 줄 최 씨가 아니 왜 뭐야 왜 나만 봐? 뭐 이러면서 옳지 내 딸이 이 사내하고 그러니까 내 딸 사월이가 이 사내 그러니까 귀국하고 정을 통했단 말이지. 진짜 너희도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하고 갔다가 이제 사월이가 죽은 걸 발견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김노인이 또 얘기하죠. 세 줄 내려옵니다.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만. 사실은 머슴 아니죠.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는데 새로 들어온 머슴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야.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역시나 산불이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른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또 나옵니다. 역시나 이것도 현실의 비극성을 심화시켜주고요. 전쟁의 의미를 매우 강화시켜준다 라고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김노인이 얘기하죠. 밥은 아직 멀었나?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 역시나 딴소리예요. 역시나 딴소리지만 여기서는 긴장감이 완화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질문 아주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이제 마무리인데 어차피 내용과 줄거리는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내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몰라. 설사 EBS 지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문을 보는 연습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읽고 필기하는 건 맞지만 꼭 여기가 나오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능력과 선지를 보는 눈과 선지가 어떤 게 어떨 때 이렇게 대응하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아까 분명히 긴장감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김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이놈이 바로 오늘 새로 들어온 머슴이로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일동 모두 다 약속해. 머슴? 뭐라고? 머슴? 거기 같이 잠깐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 거기에 해운대에서 무슨 머슴이 무슨 얘기야? 갑자기 울다가도 끝이길 판이에요 지금. 이럴 때는 긴장감이 완화된다고 하지만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밥이 아직 멀었나? 지금 이 순간 사실은 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심지어는 그 딸까지도 죽었거든요. 사월이까지도. 그러다 보니 밥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엉뚱한 대사가 처리가 된 거지만 여기선 긴장감 완화를 할 수 없죠. 왜? 그 뒤에 최 씨의 곡성은 도리어 높아가거든요. 저렇게 옆에서 딴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슬픔을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 모르니까 김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 이 슬픔을 강조시켜준다. 그래서 최 씨의 곡성이 높아만 간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결말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켜주는구나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똑같은 EBS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결말의 비극성을 심화한다. 앞에 부분에서는 긴장감을 완화한다. 이런 표현을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EBS 똑같은 표현이 한 것인데 부위가 다르다는 건 앞뒤 문맥을 보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연습이야. 꼭 여기 나오란 법 없잖아.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푼다는 건 문제 푸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특히 지문의 그 부분에만이 아니라 앞뒤를 보면서 체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이런 대사가 있으니까 뒤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 맞네 틀리네 이 연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록 지금 EBS를 배우고는 있지만 EBS가 전부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문학이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산불이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려다가 문제풀이 얘기까지 하다가 좀 길어졌네. 자, 산불 작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